안녕하세요. 손안의 입시교실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형 수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존에 작년까지 수능 시험을 본 학생들은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로서 수능의 과목들을 또는 응시자 구분들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2020학년도 응시자와 그리고 2021학년도 응시자들을 한번 봐주시면 이 국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전체를 봤을 때 48만 명 또는 42만 명.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응시자 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거의 지금 50만 명에서부터 40만 명 초반대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의 정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응시자가 당연히 없으니까 대학 중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학생들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수학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형과 나형이라고 구별이 되는데 가형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과 수학, 그 다음 나형은 문과 수학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2022학년도부터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과하고 문과하고 도대체 무슨 구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을 문과 수학 쪽으로, 문과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형 계열 쪽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분류는 선택 과목들이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과 쪽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과 수학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과 수학은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봐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65% 선이 문과 수학 또는 올해부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35에서 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겠다 정도 해서 요 기간에 수능 영역별로 응시자를 비교하는 것도 이제부터 2022학년도 선택형 수능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학은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65%, 한 30%에서 35%. 하지만 탐구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나진 않아요.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 과탐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한 55대 45 정도. 물론 직업탐구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수학만큼 문과하고 이과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고 탐구 중에서 사회를 또는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55대 45 정도가 되겠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통계 자료들을 보면 각각의 영역별로 응시자를 충분히 비교를 해보고 우리 아이의 수능 선택에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사탐 중에서 월등하게 쭉 보이시죠? 맨 앞에 하고 맨 끝에 이 두 개의 과목이 사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인데 보시면 28%, 29% 그냥 두 과목 합쳐가지고 60%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앞에가 바로 행윤이라고 얘기하는 생활과 윤리고요. 그리고 얘가 사문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문화예요. 이 두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제일 많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성적에서 유불리를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탐에서의 어떤 과목들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지는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레어템, 자, 여기 1.2% 가장 레어템은 어딜까요? 바로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 교과목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도 개설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고 그리고 내신에서도 경제 교과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적다. 아, 사회 과목에서는 이 행윤하고 사문이 제일 많구나 정도 어머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경제를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진학에 따라서 이 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레어템을 하나 선택을 하든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들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탐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으로는 사탐이겠죠. 사탐은 아무래도 원, 투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원이 제일 많겠죠. 즉 얘가 생명, 생물이라고 우리 어머님들 아실 수 있는 생명이고요. 그 다음 지구과학, 자, 요게 31%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두 과목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 과목을 합치면 60%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화학, 물리 순서고요. 그리고 이 두 과목은 정말 거의 선택하는 학생들이 없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에서 당연히 두 과목을 우리 학교에 오려면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과목은 원하고 투에서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과학탐구에서 특히나 원, 투를 둘 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탐구를 선택을 했을 때는 생명하고 지구과학 쪽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의 선택에서도 조금 유의미한 그런 통계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응시자들도 한번 구별을 해봤는데요. 응시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거죠. 고3 학생들을 우리는 여기 대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고3이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은 N수생이죠. 뭐 대수, 삼수 뭐 이런 친구들을 싹 다 모아서 그냥 N수생이라고 얘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한 대략 10,000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 인원수들을 지금 3년치의 인원수들을 쭉 보시면 대학생들이 거의 40만이 됐다가 뚝 떨어졌죠. 작년 때는 좀 떨어졌는데 하지만 졸업생들, 즉 대수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집단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한 12만 명 정도.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졸업생들의 시험의 비율은 한 3대1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한 3배 정도의 응시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재수생들은 그보다는 적은 숫자가 응시를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 아시죠? 수능을 시험을 봤을 때 가장 무시무시한 집단은 바로 재수생이다. 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얘네들이 당연히 대학생보다 재수생들이 시험을 더 잘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수능 성적표 읽기에서 어머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표준 점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 점수는 100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수가 전국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보니까 보세요. 96점. 그 다음 거의 110점, 109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국어 과목을 봤던 대학생들과 재수생들의 점수의 차이라는 거죠. 그죠? 즉, 고3 학생들의 평균은 100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대학생들이 아닌 재수생들의 평균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에서도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하고 나뉘어지는 이과 수학인 수학과, 문과 수학인 수학나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대학생들은 6점, 그 다음 재수생들은
졸업생들은 106점, 그리고 요것도 98점, 107점 이런 식으로 응시자별로 수능의 성적의 평균치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3월달 모의고사부터 계속 보다가 그때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6월 모의고사랄지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훅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부터는 재수생들이 응시를 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점수들이 월등하게 높은 친구들이 위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재수생하고 견주었을 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좀 더 철저하게 수능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어보다는 수학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평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보이시죠? 수학, 가, 이과 수학과 그 다음 수학, 나, 문과 수학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즉 상위권의 비율을 지금 비교를 한 표입니다. 보시면 1등급에서의 재학생들의 비중은 3.4%, 즉 전체 원래 1등급은 4%까지거든요. 근데 4%인데 재학생들은 4%가 아니라 3.4%만이 1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 재수생들은 전체 재수생 인원의 9.6%가 1등급을 받았다라는 거. 즉 명수들은 당연히 대학생들이 재수생보다 3배 정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인원수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서 보게 된다면 대학생들이 내가 1등급을 갖기 위해서 4% 안에 들어가야 돼가 아니라 좀 더 대학생들이 재수생들을 비교를 했을 때, 아, 내 위로 재수생들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4%가 아니라 좀 더 안쪽에 3%, 2%까지도 노려야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수학, 가가 그런 반면에 나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 대학생들의 3.5%가 1등급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재수생들은, 즉 졸업생들은 응시생들의 한 10%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1등급에 차지하는 비율 또는 인원수가 훨씬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에서는 절대적으로 졸업생들이 좀 더 유리한, 당연하죠.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학생들이 재수생들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수능에 대한 학습의 집중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 통계 자료로서 바로 볼 수가 있는 점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통계로서 수능의 각각의 수치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학의 선택 비중, 아무래도 수학 교과에 대해서 자연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 그 다음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을 선택하는 수학으로 아무래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의 응시자 또는 아이들의 인원수가 거의 비슷해요. 네. 35%대 65%가 얘기를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대부분이 조금 더 경쟁률이 인문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응시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자연계열로 가는 사람들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원수를 뽑게 되는데 아이들이 경쟁하는 인원 쪽이 인문계열 쪽이 조금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자연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경쟁률 자체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탐에서는 생윤, 사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즉 각각 30%, 그렇게 선택하는 교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의 1등급 비율은 재수생하고 그다음 대학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졸업생들하고 재학생들을 비교를 했을 때 각각의 비율들이 거의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의 수능 성적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대학생들끼리의 경쟁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막판에 재수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제가 한 장으로 통계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서는 이번 대입교실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